네, 반갑습니다. 홍선아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보존치료 공부했던 마지막 5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저와 함께 교합조정, 그리고 충전물 연마, 러버댐 장착까지 살펴보면서 보존 파트의 강의를 마무리를 할 계획인데요. 그럼 교합조정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합조정. 한 치아당 현재 2023년도 수가로 3,670원입니다. 네, 뭐 높다고 하면 높고 낮다고 하면 낮은 한 치아당 3,670원. 네. 정의를 보시면 교합지를 반드시 이용하셔야 됩니다. 교합지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벌을 이용해서 살짝 다듬어만 줬다라고 하면 이것은 교합 조정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합지를 반드시 이용해서 치아의 조기 접촉 부위를 조정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반드시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될까요? 교합지를 이용했다라는 내용들이 차트에 기록이 남겨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가 청구할 때 내역 설명에다가 이 내용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차트에는 기록되지 않고 보험 청구하는 내역 설명에다가 기록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트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구 시의 내역 설명에는 굳이 넣지 않으셔도 삭감되는 일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교합 조정은 하루에 4치까지만 인정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죠. 네, 6개 치아, 5개 치아를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4개로 낮추어서 청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냥 6개, 5개를 청구해봐도 이것은 심사 조정돼서 날라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충전하고 나서 꽉꽉꽉 씹어보세요. 교합지를 이용해서 또 세팅하고 나서 꽉꽉꽉 씹어보세요. 불편하신 데는 없나요? 라고 조절해 드리는 것 당연히 교합 조정 청구가 안 되죠. 그것은 충전의 연장선상에서 세팅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합 조정이기 때문에 별도의 수가를 가지고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경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 신경치료 환자들에게 교합 조정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교합면을 먼저 이렇게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있죠. 닿으면 씹으면 아프니까 닿지 않도록 어차피 추후에 프랩해서 보철을 올릴 거니까 미리 교합면을 좀 쳐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합 조정으로 청구해서는 안 되는 케이스다라는 것 산정할 수 없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같은 부위에 치주 치료와 교합 조정을 동시에 했다. 예를 들어 치주가 상당히 좋지 않은 분이 오셔서 오늘 부분 스케일링을 하고 교합 조정까지 해드렸다 라고 하면 각각 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를 포기한다거나 하나를 50%로 줄이는 일 없이 각각 100%로 청구를 알뜰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교합 조정의 청구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네, 2023년도 4월 5일 날 전악 파노라마를 찍고 연일의 스케일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16, 17번 부위가 조금 많이 불편하다라고 말씀하셔서 교합지를 물려서 교합 조정까지 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석 제거와 교합 조정이 16, 17번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지만 각각 청구할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 이때 적용 상병명은 연일의 스케일링은 만성 단순 변연부 치은염 K05.10으로 한번 입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은 부정교합 관련된 상병명으로 각각 상병을 달리해서 청구를 해봤습니다. 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심의 사례에 보면은 왜 각각 인정해 주느냐라고 하면 각각의 원인 상병이 다르고 또 연조직과 경조직 처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인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치석 제거와 교합 조정의 상병명이 이렇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좀 더 안정감 있게 청구된다. 심사평가원이 각각 주는 그 이유와 부합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정확하게 치주염 때문에 치석 제거와 교합 조정을 했다면 어쩔 수 없이 만성 단순 치주염이라는 동일한 상병명을 각각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죠. 자, 치석 제거는 3분의 1 학당으로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횟수가 1이고요. 교합 조정은 1치당 산정으로 4개를 했기 때문에 횟수가 4임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상병명이 이때는 동일하게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주 치료와 교합을 맞췄습니다라는 동일한 상병명으로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삭감이 되지는 않죠. 가급적 상병명이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상병명이 정말로 같은 상황이라면 치주염 상병으로 이렇게 적용을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내역 설명까지 넣어주시면 더 완벽하고요. 굳이 내역 설명이 없어도 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4월 5일 날 CC를 한번 보시면 어제 벽에 부딪혀가지고 앞니가 흔들리고 아파요라고 왔습니다. 벽에 부딪히면서 이가 흔들렸습니다. 파노라마. 네, 구내 촬영이 힘들어서 구외 촬영, 파노라마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6개의 치아를 잠간 고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와이어와 레진을 이용해서 고정을 시켰다라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4치 이상 그리고 3치 이하로 나뉘어져 있는 잠깐 고정술 6개의 치아를 했기 때문에 4치 이상 하나. 그리고 교합 조정은 동시에 진행을 했다. 잠깐 고정술과 함께 시행한 교합 조정술이 지금 나온 겁니다. 자, 이때는 잠깐 고정술 100%, 교합 조정술 50%로 인정한다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치주 치료와 함께 시행한 교합 조정은 각각 인정인데 잠깐 고정술 하면서 교합 조정을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0대 50으로 인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횟수가 그래서 4개의 교합 조정을 했지만 2개만 인정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2가지의 행위를 입력했을 때 원클릭에서는 4개의 교합 조정을 2개로 낮춰줍니다. 어떻게요? 보시는 것처럼 청구 가이드가 나타나면서 잠깐 고정술 4치 이상 하나 하고 교합 조정 4개를 했는데 요거 100대 50으로 조정해야 되는데 조정할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교합 조정술은 4회가 아니라 2회인데요. 라고 하면 우리는 네, 감사합니다. 예 라고 눌러주시면 아까 위에서처럼 교합 조정술이 4가 아닌 2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상병명은 벽에 부딪혀서 이가 좀 흔들렸다라고 했으니까 치아에 탈구로 각각 적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케이스 4월 5일 날 엑스레이를 찍고 교합 조정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방전이 나갑니다. 와우, 다른 어떤 수술을 한 건 아닌데 교합 조정만 했는데 처방이 나갔어요. 그 이유는 농이 엄청 심한 상태에서 이도 솟은 것 같고 아프다라고 하니까 약도 드셔야 되겠고 교합 조정도 좀 해드려야 될 그런 케이스였던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도 교합 조정 가능합니다. 상병명 동의 없는 근단 농량으로도 교합 조정과 처방전이 나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오류 사례, 잘못된 청구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4월 4일 날 46번 파이널 세팅을 합니다. 파이널 세팅 보철물 크라운 파이널 세팅을 하고 일주일 지나서 환자가 오셨는데 CC를 보면 치아 붙이고 나서 너무 아파요.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라고 합니다. 자, 보철물 붙이고 나서 일주일 지나서 불편하다라고 해서 교합을 조정한 것은 당연히 비보험 보철의 연장으로 치료의 마무리까지 교합 조정까지 다시 해드리는 것이 치료의 끝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비급여 영역으로 보아 청구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네. 이번 케이스는 4월 5일 날 CC 한번 볼까요? 이틀 전부터 윗니 오른쪽 어금니가 너무 아파요. 네. 10번대 구치부가 불편하다. 씹지도 못하겠고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너무 아파요. 라고 오신 거죠. 씹지도 못하겠다라고 해서 엑스레이를 찍고 교합 조정술을 하면서 발수를 했다라고 지금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씹지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닿지 않도록 아마도 발수 전에 교합면을 좀 삭제를 해주신 거 아닌가라고 판단됩니다. 앞서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경치료하면서 교합 조정은 동시에 청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 교합 조정은 지워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 원클릭 가이드에서도 이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치수염 치료 시에 시행한 교합 조정술은 주된 처치에 포함되어서 산정할 수 없어요. 교합 조정 입력을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네 라고 눌러주시면 교합 조정술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합 조정술은 동시에 청구가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 이번 경우에 CC 한번 볼까요? 뼈찜 먹다가 맛있는 거 드시다가 뼈를 칵 씹어가지고 앞니가 살짝 깨졌어요 라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11번 치아에 사진 찍어보고 앞니가 깨져서 그 부분을 범랑질만의 파절이라는 상병명으로 교합을 조정했다라고 지금 청구가 되어 있습니다. 뼈찜을 먹다가 뼈를 씹어서 앞니가 살짝 깨졌다. 깨져서 교합을 맞춰주신 거라면 교합 조정이겠지만 살짝 깨져서 깨진 부위를 다듬어드린 그라인딩의 느낌으로 진료를 하신 거라면 그것은 교합 조정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보통 처치가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병명도 범랑질에 국한된 파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라인딩을 했다는 걸로 유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교합 조정술은 산정할 수가 없죠. 그리고 충전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치하가 깨진 거니까 충전물 연마도 당연히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충전물 연마로 강의를 한번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충전물 연마. 1치당 79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보험진료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저렴하게 책정된, 가장 낮은 수가로 책정된 게 충전물 연마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한 치아당 790원이네요. 수박물의 표면 질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주는 것, 떼운 부분이 거칠거칠해서 부드럽게 다듬는 것을 연마라고 하죠. 아말감 연마는 24시간이 지나야 경화되기 때문에 다음 날부터 가능하고, 자가중압 평글래사이노머는 사용 설명서에 보면 당일날 연마가 가능하다라고 적힌 것은 당일 연마가 되고, 사용 설명서에 굳이 지하이지만 다음 날부터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 제품을 쓰셨다면 그것은 당일날 연마를 할 수가 없는 제품을 썼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하이는 당일날 연마가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품들을 쓰고 계셔서 청구를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또 아말감 많이 쓰진 또 않으시니까요. 네, 그리고 비급여로 떼운 재료는 팔리싱도 비급여 영역으로 보셔야지. 광중암 레진을 10만 원 받고 떼웠는데, 그리고 며칠 지나서 팔리싱을 해줬다. 그리고 이건 청구한다. 충전은 비급여인데 연마는 보험이다. 그렇게 매칭이 돼서는 안 됩니다. 비급여는 팔리싱도 비급여로 영역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수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레진값 10만 원 안에 팔리싱 다듬는 것까지 해서 우리가 10만 원 받고 이후 수납은 하지 않습니다로 가셔도 되고, 그것은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원의 컨셉을 잡아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일반적으로는 크라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하고 팔리싱을 따로 하지 않죠. 팔리싱 주고 프랩 해가지고 보철이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환자가 보철을 할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해서 경제적 상황이든 시간적 상황이든 환자의 여건상 바로 보철을 할 수 없어서 떼우는 것까지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떼운 부위를 좀 다듬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때는 충전물 연마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내역 설명을 기록하셔야만 되겠죠. 신경치료한 치아인데 충전물 연마가 동반되면 당연히 삭감을 하려고 생각할 겁니다. 따라서 내역 설명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타치과에서 충전한 부위도 연마료 산정을 할 수 있죠. 네, 우리 치과에서 떼운 게 아니라 타치과에서 떼웠는데 그 떼운 부위가 불편하다라고 오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초진이지만 충전물 연마를 할 수 있죠. 이때는 그대로 보내면 심사 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초진에 연마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내역 설명을 꼭 기록하셔야죠. 타치과에서 충전한 부위 연마만 시행합니다 라고 기록해 주시고 청구하시면 초진에도 충전물 연마는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충전물 연마 청구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4월 5일 날 13, 14, 15, 16번에 마모 상병명으로 직일 충전 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충전물 연마까지 진행했습니다. 네, GI는 당일 연마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물 연마까지 꼭 잘 챙겨주세요. 그런데 가끔 충전물 연마를 청구하지 않는 치과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떼어놓고 화학중압으로 굽고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벌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다듬어 드리고 보내실 텐데도 불구하고 당일날 연마 청구할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공부하셔서 보험의 달인들이 엄청 많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막 보험 청구를 새로 시작하는 새내기 보험 청구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충전물 연마 놓치지 않도록 차팅 꼼꼼히 하시고 청구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듯이 타치과에서 충전한 부위를 연마만 시행했다라고 하면 초진에 충전물 연마 가능하고 반드시 내역 설명이 기록돼야 된다라고 했던 점, 바로 사례를 살펴보면서 한번 복습해 봤습니다.
네, 이번 경우는요. 4월 5일 날 캐널 필링을 합니다. 가압근관 충전을 하고 엑스레이 찍어서 확인한 다음에 GI로 보험되는 글래사이노머로 필링까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충전물 연마가 들어왔죠. 신경치료한 치아는 일반적으로 보철을 하게 되기 때문에 팔리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환자분의 경제적 여건상 보철 계획이 현재 없어서 충전으로까지만 진료를 종결한다. 그래서 팔리싱까지 해줬다라고 내역 설명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된다라고 앞서서 말씀드린 점 사례로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내역 설명 없이 충전물 연마를 넣게 되면 아마도 반드시 삭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엔 오류 사례, 잘못된 경우를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네, CC를 보시면 유치 크라운 씌운 데가 우리 아이가 유치인데 크라운 씌운 데가 아프고 따갑다라고 자꾸 울어요 라고 아이 엄마가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보니까 85번에 SS 크라운이 씌워져 있는데 하도 이게 달아가지고 교환면하고 맞은 이 부위들이 다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혀가 닿으면서 이렇게 쓸리고 아팠던 거죠. 그래서 크라운 부위를 좀 다듬어 줬다라는 거죠. 날카로운 교환면 옆쪽으로 다 날카로운 부분들을 다듬어 줬다. 이것을 충전물 연마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크라운이니까 크라운을 다듬었으니까 충전물 연마 아닙니까? 라고 해석하고 이렇게 입력하신 경우일 텐데요.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만약에 교합을 맞춰준 거라면 교합 조정으로 가야 되지만 이건 교합이 불편해서 온 것도 아니니까 보통 처치가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전물 연마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경우이죠. 네, 이번에는 4월 5일 날 앞니 사이가 까맣게 썩었습니다 라고 CC를 갖고 오신 분, 광중압 레진 비급여로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비급여로 레진 필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언제 오셨냐면 8월 달에 오셨어요. 4월에 오시고 8월에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팔리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레진 충전한 부위 오늘 연마만 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원칙적인 정답은 무엇이죠? 비급여 레진으로 때운 것은 충전물 연마 또한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비급여 영역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 치료에 묶어서 끝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보험 청구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원론적인 답변입니다. 하지만 레진 필링하고 그 세월이 아주 많이 흘러서 레진 충전한 그 주변으로 좀 변색돼 가지고 좀 거뭇거뭇 이쁘지 않은 거죠. 이런 부분을 살짝 다듬어 준 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다면 그때는 충전물 연마보다는 치아 경조직 처치로 보아 보통 처치로 적용하면 어떨까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링하고 얼마 기간 되지 않아서 다듬어 드린 거라면 그것은 비급여 영역으로 치료가 비급여면 팔리싱도 비급여로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4월 17일인데요. 46번에 엑스레이 찍고 침륜 마취하고 무엇을 했나요? 광중압형 레진으로 떼었습니다. 소아 환자입니다. 광중압형, 보험되는 광중압형 레진으로 46번 오크루자를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듬는 작업까지 오늘 끝난 거죠. 충전물 연마까지 했습니다. 잘못됐죠. 충전물 연마는 산정할 수가 없습니다. 광중압 레진 충전 비용에 충전물 연마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되어서 금액을 설정했기 때문에 추가로 충전물 연마를 산정할 수가 없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넣었을 때 이렇게 가이드에서 알려줍니다. 충전물 연마의 입력을 취소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네 라고 하면 자동적으로 없어진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러버댐 장착 한번 살펴볼까요? 러버댐 장착은 열심히 하는 원장님들은 정말 자주 하시고요. 아예 러버댐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원장님들 치과도 많이 있죠. 러버댐 장착 하고 계신다면 정확하게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 러버댐 장착은 아주 독특하게 악당 기준이죠. 1악당 2,470원의 수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액이 그렇게 높지도 않은데 치당도 아니고 악당으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아쉽습니다. 상하게 하나, 하하게 하나, 하루에 최대 상하로 러버댐을 했다면 2개까지 청구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시야 확보 및 방습을 위해서 시행하는 정의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제 적용 범위죠. 러버댐은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텐데요. 러버댐은 보시는 것처럼 즉일 충전 처치 시에 그리고 즉일 충전이 아닌 충전 시에 인정됩니다. 그리고 치관부 신경만 제거하는 치수 절단 시에 인정되고 그다음 신경치료의 전 과정에서 적용하셨다면, 사용하셨다면 청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경치료 오실 때마다 매번 러버댐 쓰는데 정말 매번 청구해도 되나요? 네, 사용하셨다면 차팅 정확하게 하시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네, 아쉽지만 이 러버 시트 그리고 뭐 프레임, 클램프 등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러버 시트를 샀다고 해서 재료 신고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인정받지 않는 재료는 재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청구 사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월 17일 날 46번 엑스레이 찍고 비가역 치수염으로 발수가 들어갑니다. 자, 이날 러버댐 장착하셨고 4월 24일에도 확대하면서 러버댐 장착을 하셨습니다. 확대하면서 이날 가압근간 충전까지 완료를 했네요. 2번에 걸쳐서 신경치료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2번 다 러버댐 장착을 하셨다면 근관 치료 기간 동안은 계속적으로 사용했다 인정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렇게 살려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4월 18일 날 15번 발수를 했습니다. 발수를 하고 러버댐 장착했네요. 제일 마지막에 러버댐 장착했고 46, 7번은 글래사이노머로 직일 충전 처치를 하면서 또 러버댐을 장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상하게 신경 치료하면서 하하게 직일 충전 처치하면서 러버댐을 각각 사용한 것으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러버댐 장착은 산정 단위가 구강당이 아니라 악당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상하게 하나, 하하게 하나 모두 다 산정이 가능한 경우고요. 신경치료, 직일충전 처치니까 당연히 지각감인 처치, 러버댐 장착은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잘못된 청구 입력 사례입니다. 4월 17일 날 85번 유치죠. 소아 유치에 발수를 합니다. 발수를 하면서 러버댐을 장착했어요. 네, 신경치료니까 러버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날 46번에 5세에서 12세 아동이거든요. 광중압 레진 보험으로 입력을 했습니다. 광중압 레진 충전 비용 안에는 제가 보존 치료 2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광중압 레진 충전 안에는 충전물 연마료도 들어가 있지만 러버댐 장착 비용까지 모두 다 포함돼서 광중압 레진 비용이 정해진 겁니다. 따라서 46번에 이미 러버댐 비용이 녹아있기 때문에 85번에 러버댐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이미 같은 하악에는 러버댐 장착료를 이미 인정한 것으로 광중압 레진 속에 녹여서 준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러버댐 장착은 산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동일한 악에서 러버댐 장착료는 광중압 레진 비용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월 21일 날 85번 글래사이노머 직일 충전 처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충전물 연마도 했고 러버댐 장착까지 했어요. 직일 충전 처치에 러버댐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36번, 46번 실런트를 하십니다. 자, 실런트 비용 안에는 역시나 러버댐 장착 비용이 포함되어서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근데 우리 사실 실런트 하면서 러버댐 장착 좀 많이 하거든요. 아쉽게도 실런트 비용 안에 녹여있어서 따로 러버댐 장착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과 같은 개념으로 동일한 하악의 러버댐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서 러버댐을 추가로 넣을 수 없다라는 기준이 여기서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의외로 이런 청구를 하셔서 삭감됐다. 왜 그러냐라고 질문하시는 경우들 많이 보았습니다. 자, 이번 경우는 4월 18일 날 엑스레이 찍고 치아 진정 처치와 러버댐 장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1일 날 와서 떼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즉처가 아닌 충전을 잘 하셨고 충전에 러버댐이 인정되니까요. 하지만 오늘 무슨 진료하셨다? 치아 진정 처치 시에는 아쉽게도 러버댐 장착이 인정되지 않죠. 따라서 4월 21일 러버댐만 살려서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하시면 예쁘게 청구가 끝이 나죠.
네, 여기까지 해서 제가 보존 치료 마지막 5번째 강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저와 함께 약간 베이직한 느낌도 들었지만 보존 치료에 대해서 마스터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셨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